예, 반갑습니다. 명리 공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저는 한 8년 정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명리를 접하게 된 이유가 제 사주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님 갖고 계시던 이 청기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엄마 옆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토정 비결 이지암 선생님이 쓰신 그걸 이제 주로 보고 엄마가 보시는 걸 이제 근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하시죠. 미신이라고 한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제 이제 고향에 명리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처음에 이제 좋다라고 봐주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두 분이 같이 만나면 이거는 뭐 아주 위험한 사주였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첫날 밤에 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자를 전부 찢어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안 믿는다 이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 머리 칼라로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명리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파란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사실은 뭔가를 추구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잘 나갔는데, 그게 누구나 이제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뭐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갔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명리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역시 그 운명이란 게 있더구만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보면 그럼 다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분들, 유명한 무당분들이 계십니다. 하면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내세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저는 믿고 있고 또 제가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 보시는 분들은 일명 이제 신기가 있다 할까, 이쪽에 좀 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 이제 10글자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에 이제 뭐 은나라 때 각불 문자가 나오고, 뭐 우리 역사를 보면 4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농업입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이제 목이 결국은 이제 벼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사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나무가 풀이 벼라고 가정하면 벼가 어떻게 자라는가는 이 물이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물과 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따진 것이 그게 이제 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에 연, 월, 일, 시를 놓고 위에는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아래쪽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게 12지진데, 이게 과거에는 뭐 지, 소 이런 식으로 그 동물을 갖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띠로 보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명리를 보는 세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육친의 관점, 그리고 내가 이제 내면적인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명리를 보면 솔직히 제가 한 1000명 제 주변 사람 분들 감명한 결과 한 70%밖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유가 뭘까? 명리학이 정말 대단한 학문인데 본 거는 3,000명 넘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2,000명 분들은 그냥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정도만 알지 제가 속속들이 모르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가 12시간
해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총 24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그런데 이게 보는 기준이 가만히 보시면 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일본 동경시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30분 늦거든요. 특히 이제 밤에 태어나는 경우, 자시인 경우에는 아주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시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인시가 5시 반까지인데 실제 5시 반 되면 해가 뜹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겨울에는 해가 아직 안 떠요. 아직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온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장간에 3개 또는 봉기일 때는 뭐 2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 더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면 이 기온의 지지의 기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목인 것 같으면 3시 반에서 5시 반이면 인목에 대한 그 강한 기운을 더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거의 한 90% 정도 맞더라고요. 맞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과연 뭐냐? 100%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 태어났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부모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에 의해서 이 자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주는 유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전하는데 반반을 뼈 담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을 뼈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당최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인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자식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가장 단편적인 예로 수화가 있다. 엄마가 수고 아빠가 아버지가 주로 화인 경우, 이게 상징합니다. 상징하는데 이거 어떻게 자식이 뭡니까? 목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엄마가 이제 그 자식을 목을 생해주고 목이 화를 생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순환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이 유도되는 것도 이 사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좀 표현하기 뭐한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이 좀 안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지붕이면 하나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6동, 105동, 103동이면 그 동 전체가 하나의 기운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를 보실 때 정말 도대체 이거는 내가 배운 이론하고는 절대 안 맞다 하는데, 실제 이제 관상을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42호는 자기가 자기 사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손금도 보고 그냥 수상이라고 하고 관상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뭐 족상까지 보는데 발밖에 가서 족상까지 보실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명리 하나로 보시려고 하면 부모님 사주, 그 행적한 사주, 그리고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니 얼마나 맞추나 하고 발장 다 끼고 이러진 않지만 답답해 쏘긴 하지만, 처음에는 속으로는 얼마나 맞추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과거 스토리는 그냥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그게 누구하고 살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쌍둥이 사주 보면 왜 쌍둥이가 누는 대통령이 되노, 또 누는 뭐 다른 일을 하느냐?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키를 얘기하면은, 부모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애가 저렇게 키가 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환경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유전이 70%, 환경이 30%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뭐 키라든지 이런 거는 유전이 30%, 환경이 70%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환경에 따라서 이 사주가 힘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는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안 좋은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역학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타로 있지 않습니까? 타로를 착 보면 1년의 운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 탁 해서 도를 정말로 닦으신 분들은 물론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오시면 안 되고 딱 안정된 상황에서 타로까지 다 보시면 이게 사주하고 그대로 같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뭐 어떻다 저떻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카드를 한번 보세요.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하는 겁니다. 본인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맹리로 우선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더 이제 강화해야 될 부분은 그 태어난 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분 단위로까지 해야 거의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당청 분들, 무당분들은 다 해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돈을 그만큼 닦으니까 도인들도 옛날 도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명리를 보고 자 그런 길을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쫙 해서 한 번 감명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 뭐 아이고 내가 장가 언제 가겠습니까? 장가는 뭐 좀 그러나요? 어쨌든 우리 애가 왜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려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이때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뭐 합과 총 관계 그리고 그때 월령 대운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용신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요걸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마비 어떠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보고 간단히 한 5분 안에 다 보지 않습니까? 한 분을. 그건 좀 무성의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인식을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시간을 딱 내어서 이제 상담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그냥 간단히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라든지 그 맥락을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주를 우리가 왜 보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주는 그냥 몇 프로 믿어야 되는가.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를 아무리 잘 타고나도 관상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상을 잘 만들고 하시면은 그 사주가 나쁘더라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